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윤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예비 고2, 예비 고3 여러분, 예비 고3이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예비 고3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들 만나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선생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학,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3분의 1 지나고 그리고 3분의 2를 지난 학생들, 이제 1년 남았고 2년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목표에 근접해 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과 길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입시의 기술. 어떤 꿈을 갖고 있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요소,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와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입시의 기술 전략들을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진짜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되게 많이 해서 그래요.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짜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량을 믿어요. 선생님, 저는요, 제 공부량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공부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고대 이제 계열적합 면접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막 이제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3년 동안 봐왔던 학생이라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인지 선생님 학교 학생, 선생님 어떤 학생인지 잘 알아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러 들어가서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엄청 쫄아가지고 막 말을 더듬더듬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의 면접이 딱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 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 물으면서, 내가 널 보아왔던 시간 동안 네가 공부했던 양을 선생님이 알고 있고 무엇을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너 이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애가 막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모의 면접을 했는데 와, 완전 괴화해가지고 나의 공부량을 믿는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2예요? 예비 고3이에요? 고1이에요? 예비 고2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채워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딱 맞는 이야기만 하는지. 게임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드민턴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모든 선수들에게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고통스러운, 근육이 찢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모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한 말, 게임 자체가 즐겁다. 여러분한테는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공부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 공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목표에 헌신할 때 즐거워지거든요, 시간들이. 이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공부선수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에 헌신하는 순간 모든 시간들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나 예비 고3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혹은 이 강의를 볼 때 지금 겨울방학이라면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시간, 그 최고의 시간을 공부량으로 채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그 경험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쑥쑥쑥쑥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사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비고3을 앞두고 지금 이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 내지는 겨울방학 때 공부량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막 보통 때 하던 공부량의 2~3배를 해내면서 3학년 때 성적 끌어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오지 않을 지금, 그 지금에 목숨 걸고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보세요. 안세영 선수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해 줄게요. 배드민턴 연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안세영 선수가 뭘 했냐면 진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뭘 했냐면 저녁에 레슬링 훈련을 갔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레슬링 훈련이죠? 라고 이야기해서 경기 분석 자료를 쭉 봤더니 자신의 약점을 확인한 거예요. 유연성이 부족해. 그럼 그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 레슬링. 그래서 그 힘든 레슬링 훈련을 한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가 뜬금없이. 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 유연성을 기르고 나니까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무작정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분석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도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 습관도 분석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들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나는 몰라서 틀렸네, 실수했네 그렇게 넘어가면요, 여러분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절대 금지. 내가 해야 될 건 제대로 된 분석. 그 제대로 된 분석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 누가 분석해요? 여러분이요. 처방 누가 해요? 여러분이요. 필요하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분석하고 처방을 하고 그걸 끌고 나가는 건 전부 다 여러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까지. 레슬링 안 하던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까지가 선수의 몫이에요. 공부 선수인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제주도의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손에 쥐는 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자, 내년 입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N수생이 엄청 급증할 겁니다. 그쵸.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N수생이 3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38%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오는 N수생의 특징이 뭐냐면 상위권 N수생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왜 N수로 들어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능에서 별로 선생님 제자들도 좀 있거든요. 선생님, 전 수능에서 틀릴 자신이 별로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수능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학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들어온 애들도 제법 있어요. 상위권 N수생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재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1번, 공부량이 차이가 나요. 재수생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능 공부만, 수능 준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15시간, 16시간을 수능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재학생들은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량 자체가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대 정원 확대나 수능의 난이도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수능 교차 지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첨단학과와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재학생들한테 좀 불리하게 하고 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비고2든 예비고3이든. 재학생들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선생님이 꼭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해에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어떤 방법을 가지면, 어떤 방법을 쓰면,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전략을 가지면 그 해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준비를 하죠.
그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할게 이건 정말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금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해 보자고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지가 일단 1번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죠? 내가 아무리 우수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학이 그런 학생 안 뽑아요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되게 창의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그걸 창의성으로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대학은 개교 이래로요. 딱 하나의 종류의 학생만 선발해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해요. 대학은 딱 한 종류의 학생들만 선발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네, 우수한 학생이요. 진짜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능을 잘 본 학생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우수해요. 그 다음에 논술을 잘 본 학생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인 다양한 나머지 역량들이 뛰어난 학생도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4가지밖에 없어요. 루트가 4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방법, 각각의 길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수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평가하는 거고요. 논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선명하게 나와져 있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불리한 걸 선택해서 내가 싸우리라. 이거는 조금 멍청한 거고요. 그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전장이 나한테 유리한 전장이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전략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5의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 정도 되고 정시 전형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생각을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구나. 45%인 거 거의 절반 정도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니까 내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9% 거의 11%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39.7%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3.4%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지방 거점 공립대학 내지는 전국에 있는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놓고 보면 내신의 중요성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발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달라지거든요. 준비가 달라져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커싱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가지 전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과 학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도 40% 가까이 되고요. 학종도 35% 가까이 되니까 둘이 합치면 75% 정도를 그렇게 정시와 수능과 학종으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2 전형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지방거점, 비수도권에서 지방거점 공립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교과와 학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2트랙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트랙이 2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트랙에서 어떤 트랙으로 난 갈 수 있느냐? 나의 장점은 어떤 트랙에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략도 없고 어떤 코칭도 없고 어떤 디테일한 스킬도 없다면 열심히 하는 것만 답이 돼요. 근데 그건 나쁜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략적인 고민을 하세요. 나한테 유리한 것, 내가 의미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포커싱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2, 예비고3이라면 어떤 트랙을 어떤 트랙으로 갈 건지를 지금 확정 지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이 이맘때쯤 선생님이랑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뭘까요? 네, 선생님 저는요 수능은 도대체 수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시로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의미가 있는 답일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전장이 있어야 돼요. 유격전을 할지 아니면 전면전을 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요.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뭘까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90%에 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럼 유리한 전장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불리한 곳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선생님, 전 정시 전형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내신을 망친 아이들이에요. 그죠? 내신을 망쳤기 때문에 수시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정시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내신을 망쳤는데 수능을 잘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내신을 잘 못 보고 수능을 잘 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1%가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객관식 시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범주에서요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내신이 왜 잘 안 나왔을까요? 공부량이 부족하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능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공부량이 부족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수능으로 도망가서 수능을 보겠습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한테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루 16시간, 15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경쟁자들이 그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게 가능하죠. 선생님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루 15시간 공부할 각오가 돼 있나요? 그래야만 정시 파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각오가 돼 있대.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지냐면 그렇게 하루 15시간, 16시간 공부한다면 할 수 있다면 내신을 그렇게 준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학년 때 성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시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1학년 예비고 3이라면 1학년 2학년 때 내신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고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학년 때 4등급 받던 아이가 갑자기 3학년 때 1등급 받았어. 선생님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3등급 받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했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이 학생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안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럼 뽑는다니까요. 1단계 통과시켜서 면접에서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세한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거 없으면 전 정시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경쟁자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2024년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략 수험생이 50만 명인데 그중에 수능을 보는 학생은 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의치한수를 가는 의학계열을 가는 학생이 1.4%고요. 스카이를 가는 학생의 비율이 한 3.9%까지 돼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45만 명의 3.9%가 스카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고 싶으세요? 그건 전체 수험생 가운데에서 몇 %의 학생이 가는 대학일까요? 그 고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세요. 선생님, 저는 10%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 학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10% 학생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럼 10%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상위 10%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난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난 1학년 때 성적이 망했기 때문에, 난 2학년 때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난 비교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180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도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리라. 내가 진짜 화이팅! 응원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한번 살펴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요. 고대랑 동국대가 처음 시작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적인 평가에다가 서류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서류는 뭐냐면요. 학생부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축소한 형태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려대가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서류 교과평가라고 하는 걸 반영한 걸 딱 보면서 이거 좋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용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갖고 온 형태가 되겠죠. 그죠? 유사한 형태가 될 테니까 서류 20%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평가를 해요.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들을 뽑기가 쉬웠거든요. 이 전형에서. 그래서 건국대랑 경희대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한양대도 합류합니다. 정성적인 평가로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그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 70% 입결 먼저 볼게요. 숫자만 보면 큰일 났죠? 실제로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를 쓸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의 내신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도고동문학과요. 1.66. 이 숫자 기억해 두세요. 기계공학부요. 1.33이에요. 됐죠? 1.66, 1.33이에요. 70% 컷이. 자, 그런데 그 다음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의 유사한 학과를 보니까 중고중문학과 어디요? 2.3이요. 그 다음에요. 기계공학부를 보니까 1.68이요. 어디가 더 높아요? 70% 컷이 한양대가 더 높죠. 이상하죠? 상식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서류 20%의 힘이에요. 서류 20%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내신 순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전형인데 이렇게 서류를 반영하니까 줄 세우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고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2.3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학교장 추천을 2.3의 내신을 받은 학생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건 이야기거든요. 2.3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위에서 내신 순서대로 잘라서 저 추천 받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딜까요? 자사고 특목고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었다면 지금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자, 세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을 보니까 대략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부산대학교 살펴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70% 컷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70% 컷이랑 일반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부산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거점 공립대들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거점 공립대에 따라서 등급 컷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 근래에는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차이가 내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전형이 진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방 거점 공립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 중반 정도 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워낙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3년치 입결 정도를 확인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합부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 이어져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기도 해요. 꼭 화이팅. 자,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요. 정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2021년도에 수능 문제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2021년도에 수능 문제 좀 쉬웠어요. 표준 점수가 137점이니까 그냥 평이한 조금 쉬운 수능이었거든요. 수학 만점자 970명. 근데 2022년의 수능이 엄청 어려웠단 말이에요. 표준 점수가 147점이에요. 근데 만점자가 2,700명이 나왔어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 보니까 여기가 의치한 의학계열 6,600명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 2024년 9월 모평을 분석을 해보니까 표준 점수 144점 수학.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제법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2,500명 만점.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수능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이 그래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쉽게 여러분들이 전 정시 파이터 할래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 전국평가는 전체 학년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학년 데이터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과 동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3 지금 여러분들이 3월에 치는 학평이 전체 여러분들의 학령 인구, 그러니까 전체 고3들이 치는 첫 전국평가거든요. 전국연합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학생들이 또 들어오고 그만큼 모의고사 밀려요. 그러니까 2학년 때의 모의고사 성적을 생각하고 수능 점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 그래프는 2022학년도의 수능 수학 표준 점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분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위에 거는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수생은 딱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상위권 재수생들이 1, 2, 3등급에 좀 많이 몰려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위권 N수생들이 많다. 1등급도, 2등급도, 3등급도 되게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하루 15시간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 그죠? 실제로 주요 대학을 진학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진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능으로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가운데서 70%를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의 비율이 70%, 재학생의 비율이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학생들의 졸업생들의 비율은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면 수능의 표준 점수예요. 국어를 표준 점수 차이를 보니까 11점, 10점 정도 나고요. 수학도 이만큼 나네요. 주요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주요 대학에서는 국어랑 수학만 놓고 보면 20점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대학이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재수생들이.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체감을 못하는 게 언제 나타나요? 3월 학평에는 1학년, 2학년 때 전국 단위 연합평가를 안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몰랐다가 3월 학평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조금 밀리거든요. 그때 재학생 전체가 시험을 치니까 이렇게 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졸업생들은 언제 들어와요? 6월 모평부터 들어오거든요. 재수하는 학생들. 7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이 15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제발 생각하고 전략을 짜라고요. 이거 없이 전략을 짜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할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고 15시간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했는데 선생님이 뭘 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곧 지나게 될 겨울방학.
그게 실제로 주요 대학을 가냐 아니면 그 못 가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야. 별표. 뭐라고요? 선생님은요, 학생들하고 실랑이를 좀 많이 해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이랑. 어떤 실랑이 하냐면요,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학원을 간다고 애들 나가다. 그럼 선생님이 막 지나가다가 좀 친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어디 가냐? 학원 가요, 선생님. 놀러 간다고? 아니요, 선생님 학원 간다고요. 그러니까 놀러 간다고. 막 이런 실랑이를 막 하거든요.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듣는 건 공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들어서 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들었잖아요? 뇌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망각이 시작돼요. 듣는 순간 망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요?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걸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했던 들었던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한 거거든요. 나의 것으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수능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공부한 시간이 정말 길어야 돼요. 제발. 정시 준비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발 길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그런 학생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고의 오류, 사고의 착각 이런 것들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성적이나 발전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노력했으면 100만큼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100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노력하고 난 다음에 한 10만큼 올라요. 100만큼 노력하잖아요. 그럼 또 10만큼 올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병이에요. 계단형.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채워야 할 공부량을 다 채워야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게요?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쯤에서 왜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왜 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나 봐.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 채워야 할 공부량이 있어요. 그걸 채우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제주도 예비고2, 예비고3들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시험이에요. 진짜요.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평가 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의 평가 요소가 다르고요. 연세대의 평가 요소가 다르고 서강대의 평가 요소가 다르고 한양대의 평가 요소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예비 고2, 예비 고3이에요. 고등학교 생활 1년 했고 2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도요. 절대 최종적인 목표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진로는 얼마든지 바꾸세요. 선생님은 진로를 자주 바꾼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는 3회, 2번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의 목표, 2학년 때 목표, 3학년 때 목표 이렇게 3번이 진로가 있으면 돼요. 선생님 그런 학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의 합격률은요. 선생님의 경험치로는 90% 이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가 똑같은 학생은요. 그럼 반반 정도 돼요. 실제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진로에 대한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난 학생, 동일하게 3년 동안 진로가 잘 안 바뀌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에 좀 한계를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가 별로 재밌어 하지 않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하세요. 진로가 바뀌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학이 그거 우수하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우수하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거 있어요. 절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로가 여러분 나이 때 진로가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목표 대학을 정하세요. 투트랙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투트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 대학을 정하고요. 그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전 지금요, 정말 내신이 정말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그 목표 대학이 원하는 걸 평가 요소를 맞춰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세대 거니까 이 연세대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연세대는요,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가 공통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되게 괜찮아서 여러 대학이 이걸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고요. 경북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전남대는 전공 준비도, 학업 수행 역량, 학업 외 역량, 인성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진로 역량인 거고요. 얘는 학업 역량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겠죠.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고요. 그중에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평가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는 3가지고요. 대학이 아주 긍정적으로 내지는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건 당연히 탐구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 탐구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소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역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 탐구력이 뭘까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탐구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요, 여러분?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교수들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물론 교수들도 옆집 아저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볼 때 진짜 탐구력을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를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탐구력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해요. 알겠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한 결과물을 대학이 보거든요. 제발 그냥 어설픈 학생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어설픈 학생부에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막 안 믿어줘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 한 10만 명 정도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 10만 명 학생의 공통점이 뭐게요? 우수한 거, 뛰어난 거, 탁월한 거, 성실한 거, 모범적인 거. 이거 10만 명의 학생의 공통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안 믿어준다고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전 탐구력이 뛰어납니다를 증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학생부는 뭐 하는 데 쓰는 자료라고요? 증명하는 데 쓰는 자료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 질문 또 하나 더 있네요. 역량이 뭘까요? 또 대답해봐요. 역량이 뭘까요? 그래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생부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이야기하는 능력과 대학이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완전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했고 내신도 좋은데 떨어졌어요. 선생님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학생부를 갖고 오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 딱 보면요. 학생부에 역량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여기도 능력이 있고 여기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죠. 대학이 요구하는 건 역량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공부로 메꿔야 돼요. 역량이 뭐지? 어떤 걸 역량이라고 하지? 대학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걸까? 되게 단순하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냐 없냐예요. 역량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역량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본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해요. 물론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겠죠?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에요. 구체적인 성과. 그럼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보여요?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준비 정도는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요. 70% 준비했어요. 80%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보면서 그 70%, 80%, 90%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성을 가진 학생부.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검색창에다가 new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기본적인 공부가 거기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안 하고 학생부를 준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A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B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죠. 1.0도 떨어지는걸요. 왜요?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세부 내용에 나왔어요. 학업 역량은 이 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체크리스트 어디 있냐면 방금 선생님이 검색하라고 했던 그 책자에 다 있어요. 없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량을 대학이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 9가지 역량을 3개씩 나누어서, 얘는 여기 위에 3개는 교과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학업 의지에 대한 이야기고, 여긴 탐구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탐구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탐구력에 조금 포커싱해서 학생부를 구성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1년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요. 올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거든요.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냐. 그럼 구체적인 성과 나한테 뭐 보여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주섬주섬 뭔가를 챙겨와요. 자기들이 탐구한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탐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하냐면요. 질문해요.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뭘 탐구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야 되겠죠? 대답을 하면 이 학생이 진짜 탐구력이 있는 거고요. 대답을 못하면 껍데기만 갖고 온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온 애는 떨어지거든요. 알겠죠? 뭘 탐구했어요? 구체적인 성과를 뭘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네요. 역량과 능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세요. 알겠죠?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일단 그 책자를 읽으면 공부가 시작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 글 올리세요. 선생님, 저 읽었는데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랬네요. 선생님, 그래서 역량이 뭔가요? 라고 질문 올리면 선생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반드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팁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해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요. B 학생이 있고요. A 학생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누가 더 높아요? 내신은 B 학생이 높아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자고요. 그래프를 딱 봤더니 A 학생은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해서 3학년 때 1등급 되죠. 1등급 때 1.7, 1.6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신이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B 학생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끝냈어요. 성적이 이렇게 내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대학은요. 이걸 볼까요? 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2.5, 2.0. 안 봐요. 대학은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철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의 3년 동안의 평균을 의미 있게 보지 않아요.
이 학생이 그 속에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성적이 이렇게 내신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을 좀 많이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성적이 꾸준히 떨어진 학생들도 뽑히기도 해요. 학생부를 통해서 역량을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 근데 우린 조금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내지는 2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평균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끌어올린 시점부터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알겠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이건 입학사정관 내지는 교수들한테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니까. 왜 이 학생부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가능성도 좀 높거든요. 왜 이 학생부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없어. 이 학생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학생부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의 학생부야.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나를 평가하고 싶거든요. 윤윤구를 평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부를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학생부를 보면서 윤윤구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학생부에 윤윤구가 없네? 우리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우리의 학생부는 탈락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획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과서 획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리 교과서 획득을 한번 잘 읽어봐요. 이 물리 교과서 획득을 읽어봤더니 능력이 뛰어납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호기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도 갖고 있고요. 매사에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실하다고 이야기했네요. 진짜 뛰어난 학생, 정말 괜찮은 학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는 역시 윤윤구가 없어요. 우리만 있죠. 우리. 그죠? 우리만 있어요. 여기는 나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학생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학생부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점수를 줘요. 우리의 학생부. 그 고등학교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수를 줘요. 탈락이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나의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는 나의 이야기로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면서 쓰는 자율활동 내용이에요. 앞부분이 가려져 있죠. 여기 가려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진짜 여기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통적으로 행사한 거니까, 활동한 거니까. 활동은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활동에 대한 평가, 그 활동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고요. 의문점을 가지고요. 질문하고요. 탐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 활동들이 쭉 보이잖아요. 구체적인 활동. 윤윤구가 뭘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순을 인식하고요. 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왜 고장났지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막 질문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전국에 한 명. 그 어디에도 없는 윤윤구만의 학생부. 여러분의 학생부, 나의 학생부. 그러니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주도 예비고이, 예비고사 학생들한테만 팁을 주자면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라는 이야기를요. 여기서만 하면 절대 안 믿어줍니다. 왜요? 고등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해줘야 돼요. 어디서 증명할 거야? 당연히 교과에서 증명해야죠.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내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율활동에서 했던 거랑 교과에서 했던 것이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장 완벽한 학생부거든요. 선생님이 올해 3월 이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서 7학종을 합격시킨 학생이 있거든요. 7학종 합격.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7개의 원서를 쓰고 7개의 학종이 붙었어요. 그 학생에 대한 학생부 평가를 한 교수가 이제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본 학생부 가운데서 정말 괜찮은 학생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학생이 그 칠학종학교 학생부였어요. 왜요? 그 학생의 학생부는요, 진짜 정말 잘 만들어졌거든요. 진짜 탐구하고, 진짜 고민하고, 진짜 성장한 모습. 전국에 한 명밖에 없는 학생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 고2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와, 친절하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멈추고 쓰던지 손으로 쓰던지 사진으로 찍던지 어쨌든 이 루틴을 만들어내세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성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요. 그냥 호기심 말고요. 제발 선생님, 전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런 궁금증 안 됩니다. 무슨 궁금증? 지적 호기심이요. 지적인 호기심. 공부한 결과물로서의 호기심. 이해됐죠? 내가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수준 높은 호기심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호기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수준 높은 질문이요. 아시겠어요?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군데? 교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 높은 질문.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고민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요. 궁금해요. 책 읽었어요. 선생님과 함께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똑똑해지네요.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책을 읽었어요. 더 깊게 들어가요. 아무도 질문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아무도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럼 대학 교수가 어떻게 할까요? 우와! 탐구력이 정말 장난 아니다. 뽑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학생. 꼬꼬독. 선생님이 꼬꼬독이라 그러거든요.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꼬리에 꼬는 독서를 하는 그 위대한 학생은 탐구력이 탁월한 학생이에요. 대학은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학생입니다를 증명하면 돼요. 절대로 늦지 않았다. 진짜요, 선생님? 네, 보세요. 서울시립대 일반고에 다른 학생 다 빼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딱 모아서 합격한 학생들과 지원한 학생들을 보니까 2점대 초반 중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자고, 여기.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을 보니까 여기는 평균 방금 이야기했던 2.2, 2.4, 그죠? 2점대 초반.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의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을 보니까 5점, 4점대, 3점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럼 이 학생들 어떤 학생이게요? 1학년, 2학년 때 5등급, 6등급 깔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쫙 선생님 2등급, 1등급, 2등급 막 평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학생들이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친 학생들이요. 그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뭐요? 질문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교과 수업과 연계한 활동,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을 반드시 연결 지어라. 1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단어로 설명하면 지적 호기심이 확산되는 장면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적 호기심이 확산되는 걸 대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탐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독서예요. 여러분 교과서 획득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거 독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확장시키는 장면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량이 뭔지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역량 중심 학생부를 만들어내는 거. 능력 중심 아니고요. 역량 중심 학생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모집 단위의 인재상을 구체화합니다. 샘플로 하나만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인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인간에 대한 열정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열정적인 뜨거운 가슴. 그죠? 차가운 이성. 열정적 호기심. 뭐 이런 게 인재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대학은 그래요. 심리학과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네.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호기심은 어떻게 보여줄 거야? 뜨거운 가슴은 어떻게 보여줄 거야? 차가운 이성은 어떻게 보여줄 거야? 대학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저는요, 뜨거운 가슴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차가운 이성은, 냉철한 이성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전략이요. 그게 없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학교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대학이 보는 건 여러분 성취거든요. 그래서 너 뭐 했는데? 어떤 성취를 만들어낼 거냐고요. 됐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의 뇌를 딱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게 뉴런이고요. 여기는 그냥 신경세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신경세포. 그러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똑똑해진다, 탐구력이 늘어난다, 질문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경세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신경망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신경망이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노력해야, 동일한 행동을 해야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3주 정도 동안 쭉 공부하면 신경망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경망으로 형성돼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 그럼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망을 형성하는 작업은 진짜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경망을 형성하고 나면요. 이제 견고한 신경망, 다양한 신경망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신경망이 이렇게 발달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만들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힘들어도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업그레이드 될 거야.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M자형 성적 분포를 보입니다. 맞죠? 아니면 W자형 성적 분포를 보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적이 안 바뀌고 있어요. 성적을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학교는 내신을 너무 잘 보는, 선생님, 전 도저히 그 아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바꾸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경망을 만들면 돼요. 공부량을 압도적으로 늘리면 돼요. 변화를 만들어야 성적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동하는데 성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성적이 왜 안 바뀌어요? 성적 공부 패턴을 안 바꾸니까 성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적을 바꾸고 싶죠? 내신 성적 올리고 싶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공부 패턴을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쯤에 대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안 돼. 이 정도 공부에간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이 높고 가고 싶은 대학이 기호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고 아주 높은 대학을 꿈꾸고 목표 대학이 휘황찬란하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알겠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찍은 사진. 가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딱 찍었는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우와, 선생님 혼자서 감동을 하면서 혼자 감동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같은 나무에서 나요. 근데 색깔이 다 다르죠. 어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물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지금 물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비전, 여러분만의 색깔, 여러분들만의 역량을 반드시 증명해 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 어원에서 찾아보면 법률 용어로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 법률 용어로 사용될 때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개별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개별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 어떤 능력,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세요? 그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절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해서 멋진 도전을 하는 제주도 예비고2, 예비고3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